1년 중 바닷물이 가장 높게 일어선다는 백중사리. 대문 앞 골목에 바다가 온다. 아빠도 가.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65년을 바다 곁에 새들어 살아온 사람들. 야, 우리 가라섬에 나가 있잖아. 어머. 동자 빨리. 바다는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주인 행세를 하곤 했다. 새벽에 들어오는 거야 이게. 근데 진하게 들어오는 건. 찾아보면 막 방골에서 막 나오는 거야. 쭉쭉 내려가지 않니? 내려간다. 남들은 이곳을 자연재해 위험지구라 부르지만 그들은 오래전부터 바다를 바라보는 마을 해망동이라 불렀다. 그 바다는 먼 고향이다. 느닷없이 터진 한국전쟁. 많은 이들이 준비도 없이 고향을 버려야 했다. 황급히 떠난 피난길은 어디로 갈 것도 없이 그저 남으로 향했다. 황희도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와 군산 해망동에 다다랐다. 일주일이면 돌아가리라 했던 기약은 이제 65년째의 겨울을 앞두고 있다. 가지고 있어. 65년 전 그의 겨울은 혹독했다. 독한 기억은 겹겹 세월의 눈이 쌓여도 사라지지 않는다. 어느덧 그 옛날 피난길의 어머니를 닮아버린 한 사람이 있다. 야, 이 며칠 만에 왔냐? 한 일주일 됐겠다, 야. 일주일 넘었지. 넘었지? 네. 내가 또 온디야. 걱정이네. 들어가자. 예. 제대로 오라 그래. 방 짰으면 들어가게. 우리 집에 이런데야. 어우, 야, 오고! 생아 그래 갖고 왔어. 배시다라고. 어이, 눈만 다 잔뜩 묻혀갖고 왔네. 질렸구만. 아니, 생각도 하나도 안 팔고 이게 뭔 지랄이야, 이거. 들어와. 응. 바지도 2개 입고, 춘게, 털정화 신고, 양반은 짝짝이도 신고. 그만 찍어. 이제 며칠 만에 와서 이렇게 찍으려면 찍어. 아, 왜 껍데기 여기다 담어? 새벽 시장에서 된통 허탕을 치고 나니 속이 화하다. 토사시계, 토사. 우리 연아빠가 다 끓였지 아침에 나 시장 갔을게. 물 조개국 좀 먹어보라 할 거야. 싼 조개만 먹어. 생각은 안 못 먹어. 비싼 거야. 맛은 있어 조개. 생각을 못 먹은 게지. 한참도 없는지 찍어서. 삶의 고단함이 드러난 손. 병신손이에요 완전히. 누가 이 손으로 밥 해주면 먹겠냐? 네가 밥 해주면 아무 가서 더 못 들어서 우리 영감이나 먹지. 59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 철마다 바다에서 구리며 동주, 생합을 잡아올리는 일이 부부의 일상이다. 이거 바다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세상에 아줌마 이북씨 나왔는데 왜 이렇게 못생겼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안 갔어요 우리 엄마가 안 예쁘게 났으니 그러겠죠. 그랬더니 좀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못생겼으니 못생겼다는데 이북 사람들은 다 이쁜데 50원 얼마에다 다 이쁜 거 봐. 노자 야 농간들 노래하는 건 옛날 농간들 노래하는 것도 술 한잔 잡수면서 노자 젊어서
얼굴을 이렇게 말했지 뭐. 가장 따뜻한 기억이자 서늘한 그리움으로 피어오르는 이야기. 난 진남포. 진남포? 예. 평양 밑에 진남포. 진남포 좋은 데서 왔어. 얼마나 멀고 먼지 그리던 고향을 효전선 철조망이 가로막혀 못 갑니다. 언제나 통일되리요. 생애 가장 추운 시절을 함께 통과한 사람들. 그들에겐 서로의 온기가 봄이었다. 해망동의 봄은 가장 먼저 바다에 깃든다. 짠바람 끄트머리에 단내가 풍기기 시작하면 봄이다. 갯벌은 봄볕을 삼키고 한층 푹신해졌다. 오영도 어르신의 표정에도 자주 꽃이 핀다. 생활이요 이게. 이게 막 이렇게 큰 거 됐다. 이게 것이면 인원 걸리는 거하고 생각 걸리는 거하고 차이가 나요. 이건 뚝하고 해가 뭐 딱 소리가 나고 그런다. 농부가 밭을 갈듯 어부는 갯벌을 일구어 조개를 잡는다. 공원자 할머니의 허리가 또 말썽이었다. 그랬어요. 살살 어르고 달래봐도 통 소용이 없다. 침 맞았어? 주사 맞았어? 심줄이요? 끊어지는 것 같아. 여기 심줄이 움직이면 딱딱. 저 걔는 어디서 났어? 누가 그것도 팔 언니야 발 저거 피났던 게 이거 깨밀려갖고 저거 이거 봐봐 이거 발가락 끊어질 뻔했던 게 피 철철 나서 저기 큰 개들이 텃세를 부렸다. 뱃전의 조개가 한껏 쌓였다. 오영도 어르신의 그물도 평소보다 배는 무거워졌다. 이거, 야, 이거, 응? 괜찮아? 깨밀렸어. 괜찮아. 깨밀려서 발 이만치 찢어졌어. 이거 좀 새끼, 응. 막 손을 물어. 물어? 안 물어야 왜? 오자마자 계집부터 살피는 어르신. 이웃을 봐라. 그러면 안 되는데. 아픈 부인보다는 새 식구 챙기기에 바쁘다. 이거 뭐라고 그래? 아니야, 괜찮아. 그렇게 해야 해. 아, 괜찮아. 아, 나도 봐. 너희들은 물으면 내가 때려야지. 너 물기만 해봐. 들어. 에이. 너는 그렇게 물으면 안 돼. 이거. 가자. 괜찮아. 뭐 먹었냐? 많이 먹었네. 그래도. 하지마. 너 하지마. 물지마. 물면 안 돼. 물면 안 돼. 이리 와. 괜찮아. 하루 갈 때 놔두면 절대 안 물어. 괜찮아. 물면 안 돼. 이거 봐. 뭐. 오늘 병원에 갔다 왔대요? 괜찮아. 소용없어. 나는 그거 몰라. 그 맨날 아프다는 게 신경 없어.
아프면 움직이면 된다가는 영감이야. 자, 마누라가 아프다가 이거 결린다고 하니까 움직이면 낫는데 병원에 가라고 않고. 스물한 살의 청년과 18 소녀는 서로의 사진 한 장만 보고 부부의 연을 맺었다. 뽀얗던 소녀의 두 볼은 거친 바닷바람에 휩쓸렸다. 얀아빠가 술 같은 거 좋아하고 또 하트 좋아하고 그래갖고 많이 싸맸어요. 그것도 좀 잘나야 안 살지. 나 같은 사람은 안 살 수도 없어. 못 나가고 저기 공부도 못 해갖고 또 안 살면 고향의 이름을 내걸고 시작한 공업사. 온종일 요란하던 기계 소리는 이미 10여 년 전 멈춰버렸다. 그의 나이 16. 전쟁통에 철공소 보조일을 시작했다. 그래야 식은 밥 한 그릇이라도 마주할 수 있었다. 야, 그러기를 60여 년. 지금도 마음의 허기는 여전하다. 내가 50년대 올 때 16살. 우리 집사람은 1년 더 후에 내려왔어요. 어머니도 못 오고 애들 동생 둘, 여동생, 남동생 둘이 못 왔지. 뿅뿅뿅뿅 쏘는디 막 군인들이 막 시원히 막 쫓아오면서 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막 물 건너오는 거예요. 이제 배는 요만한 거 2개 나왔는데 다 탈 수가 없어. 배는 쬐까는 거 그 섬에서 이렇게 넣어두고 다니는 배 있잖아. 아휴, 그래서 나도 다 죽었대야. 다 죽은 것을 물 먹고 다 죽었는데 그래도 그 초도섬에다 갖다가 해장에다 갖다 놓은 게 물이랑 기우고 살아났대. 그래서 우리 동생 하나 그때 죽었어. 총 쏴서 죽었어. 그때 6살 났댔나? 내 밑에. 때로는 잊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수록 기억은 선명해졌다. 다 맞췄어. 푹 삶은 팥에 밀가루를 떼어 넣은 뜨덕 범벅. 야, 어쩐지 그가 막히다 되었구나. 그렇게 크겠대. 나 다 알고 있어. 왜 놀러가서 수저리집에서. 오랜만에 고향 음식에 이웃들이 둘러앉았다. 어려운 시절 배고픔을 달래주던 음식이다. 너도 이렇게 쉽게 하려고 막 엄청 크게 했어.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여기다 피난민들이 갈 곳 없은 게 지크 살아라 해서 그때는 뭐 아무것도 없은 게 흙을 파다가 이렇게 집이집같이 이렇게 지었어. 그리고 기어들고 기어놨어. 그래도 이만치씩 다 건천 거야 지금. 갯벌 움막에서 시작해 초가집을 거쳐 슬레이트 지붕을 켜켜이 얹고 살아온 세월들.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에는 굴곡진 시대의 기억이 녹아있다. 일제강점기엔 쌀 수탈지로, 한국전쟁 때는 피난민촌으로, 70년대엔 번성했던 항구마을로 변해왔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아픔이 해망동 골목에 들어섰다. 나름의 지금 가해
지금 내부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의자들이 못 나와 하니까 제가 우선 이 주택 건축 제가 우선 현재 이곳은 행정구역상 소룡동으로 불리고 있다. 저희가 앞으로 9월 중에 이제 이 공사를 철거 공사를 발주를 해가지고 10월 중에는 착수가 시작될 계획입니다. 근데 일단은 주민 여러분들한테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해 말씀을 드리고 해서 연말까지는 좀 철거를 해가지고 이 부지를 좀 정리할 그런 계획인데 앞으로 여기가 철거가 된다고 보면 소문처럼 떠돌던 철거 이야기가 소문이 아니었다. 이게 이렇게 넓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정도는 아마 바다였어요, 전부가. 그 여기서 요것만 했는데 우리가 다 이렇게 메고 난 겁니다. 이렇게 메고 난 걸 나가라는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저 600만 원, 700만 원. 이사비다 하면 얼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럼 어디로 이사 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서 나가라고 하면은 그래 대책을 세워주고 나가야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연재해 위험지구라니 하루아침에 또다시 피난민이 되어야 하는 처지다. 절대 안 해야 돼. 30년 안 배져 죽어도 그냥 누워서 죽을 차려. 200만 원. 아침이나 타닥타닥 옆부 철거고 옆부 철거면 어디로 나다니고 어디 가서 누워서 잠자고 있으라고요. 가만히 누워서 죽이면은 송장 지낼 테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태풍이 오고 바다가 넘쳐도 한 번도 위험하다 여겨본 적은 없다. 누군가에겐 낡고 허름한 동네지만 쫓기듯 내려온 피난길에 그들을 안아준 어머니와도 같은 곳. 고향이다. 엄마 뭐해? 여기 씻고 있어요. 아이고 사람도 많이 안 사는데 그냥 겁나게 많이 보내줬네. 그냥 이렇게 드셔도 안전하다게 한번 봐봐 엄마. 응. 수돗물을 그냥 드셔도 안전합니다. 그러게. 총장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또 미쳐. 네. 아빠를 주무셔? 응. 그래 알았어 엄마. 가요. 갈게. 다음 날 낡은 자전거가 경쾌한 콧노래를 부른다. 삶은 도전이다. 젊은 시절엔 우습던 일도 나이 들수록 영 우습지 않다. 삶의 비탈길은 자꾸 험해지기만 한다. 수돗물을 그냥 마셔도 된다는데 굳이 이 먼 길을 돌아가는 까닭엔 이유가 없다. 전기가 없고 수도가 없던 피난민촌 운막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이다. 이거 잡아. 이거 잡으라고. 머리 감았어. 나무부터 잡으라 그래 머리 감는데. 이거 잡아야지 이거 안 돼. 아이 간장하네 이거. 나 다 간절하는데. 이거만 잡고 있어. 애기. 아유 불러쌌잖아 또 아버지가. 머리 감고 있는데 빨리 왔네. 빨리 와야지. 간장하네 몰라. 넣어봐. 됐어. 됐어? 응, 됐어. 아유. 아 머리 감고 있는데 풀러싸네 한장하네. 분주한 삶이 빼곡히 모여드는 길거리 시장.
새벽에서 이른 아침까지만 열리는 일명 도깨비 시장이다. 조개를 까는 할머니의 손길도 바쁘다. 뭐가 지각해? 이거 가져갈까? 오늘? 이거? 아니. 응. 내가 여 용서. 짐이 많은 게. 이따 오라고. 이따 갖다 놓고. 수십 년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았다. 동구박 고목처럼. 이거 얼마값이에요? 5천 원. 5,000원. 그럼 더 줘야 하니. 또 줘? 더 주는 거 아니야 이거는. 공원자 할머니의 얼굴엔 고목의 나이테처럼 촘촘히 바다의 기억이 담겨 있다. 오래전 예고 없이 닥친 무례한 삶의 파도. 전쟁통의 고향을 등진 그날의 바다는 황망함이었다. 바다의 시간표가 두물을 가리킬 때 사람들은 섬에 배를 대고 하룻밤을 세울 채비를 한다. 해걸음에 한 번, 이튿날 새벽에 또 한 번, 양껏 조개를 챙길 수 있는 날이다. 공원자 할머니는 작은 흰 조개, 동조개는 별 관심이 없다. 여기 하나 있다. 아닌 줄 알고 예쁘고 반짝반짝. 어디 봐. 나나 엄마 겁나 이상하구만. 이게 뭐 많아 이게. 몸이 이상하나. 이쪽이 큰 거 하나 없냐? 없어. 하나 있긴 있다. 감나가는 큰 조개. 생합을 찾기 위해 부지런히 갯벌을 누비는 공원자 할머니. 어둠이 빛을 완전히 삼킬 때까지 손은 멈추지 않는다. 많이 캐셨어요? 응.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캐. 캐지. 올랐죠? 여기서 한번 받아주시오. 예. 12kg. 서로. 자요. 오케이. 조개 무게를 확인하고 나니 그제야 목이 마르다. 밥벌이의 고역은 뭐든 까맣게 익게 만든다. 놈들이 20kg 잡았는데 나는 뭐야? 딸보다는 22kg 잡았대. 아이 끔찍해. 그 얘기를 잘해요. 양반 팔다리 봐요. 힘쓰게 생겼잖아. 응, 통통해요. 언니도 팔다리 좋은데 어디야? 허리 아파, 다리 아파서. 어깨가 아프고. 응, 나 그전에는 잘했지. 전에 20kg? 아니 18kg? 딸보다 22kg 같았대요. 아유. 오늘 밤 할머니의 하늘엔 고단한 저울의 숫자들만 횡횡 떠다닐 것 같다. 짙은 해무가 덮은 아침. 노인정의 이북 할머니들은 팔다리 일기예보로 날씨를 말한다. 잔뜩 상하거나 혹은 성한 부분도 전부 피난과 맞닿아 있다. 우리 아들 난지 20알리한데 피랑가라고 해서 핏등아리 걸레다 싸서 부대 안고 왔는데 조지나야지 초대기라. 아구리선 타고 오는데 배에서 큰 아구리선에 선원들이 그 핏등우리를 자기네 침대에 갖다 뉘어놓고 나하고 우리 신우하고 둘까지 애기 가져가서 게 데리고 가서
미역국 끓이고 소금 있다며 굽고 난 아무리 손 타가면서 자르도 먹으면서 와서 피난을 조그만 섬으로 갔다가 섬에서 식객을 들어와서 육지에서 인민군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몽땅 거기서 죽는 바람에 속도 섬으로 들어갔지. 황해도 은유리 고향인 노연순 할머니는 25세 피난을 나왔다. 속도 있는 데가 남편과 두 딸과 함께였다. 어린 두 남동생들에겐 기다리라는 말만 남겼다. 이렇게 조그만 섬이야. 거기로 들어갔다가 여기가 속도니까 그 속도로 왔지. 속도로 왔다가 조그만 섬으로 갔다가 속도로 오셨구만요. 그렇지. 그렇게 했다가서 또 그 다음에 초도로 왔지. 8,000원 천 컸지. 근데 장마에 그냥 쓰러져 가지고 전부 또랑대었더만 우리 있을 적에. 우리가 저 시간에 사료 마치 어제 일처럼 눈앞에 그려지는 그날의 일들. 섬에서 열병으로 잃고만 두 딸. 고향집에 두고 온 동생들의 얼굴이 아직도 생생하다. 기억은 여전히 푸른데 세월은 소리 없이 어스러진다. 이제 남겨진 사람보다 떠나는 사람이 많아진 동네. 빼봐. 빼. 어서 앞으로 조금 쳐줘. 60년 넘게 해망동을 지켜온 사람들이 하나둘 이사를 가면서 골목은 쓸쓸함이 채운다. 고향으로 한데 묶였던 사람들이 다시 이 산의 아픔을 삼키고 있다. 다가네 다가. 어디로 이사를 가는지, 집은 얼마에 구했는지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다. 3층이요, 2층이요. 아이고 내 조수가 떨어져서 어떡하냐. 야, 큰다고 잘 못 만나갔다. 아무튼 가면. 그럼 아무튼 남전 있는데 밑에야? 아니, 내가 가면 한번 찾아가 봐야지. 저차 실은데 뭐가 많더라. 야, 우리도 글로 가면 시겠다. 이제 차 타러, 우리는 천상 봄에는 나가지 지금 못 나가. 엄두가 안 나. 다시 한지 10년 하지. 동네 사람들이 오며 가며 눈인사를 나누는 작은 슈퍼. 오영두 할아버지의 자전거도 잠시 멈춰섰다. 요거 맞아. 야, 프랑스야. 노인정 우리 노인정 치요, 노인정. 언제고 누구든 들르는 동네 사랑방이다. 잘 놔라 반드시. 식차 깨끗이 식차. 아니 그게 예쁘게 놔 이렇게. 예쁘게 놔. 여기가 없는 사람 하루 먹고 사는 데는 제일 좋은데 여기가. 군산은 이만한 데 없어요. 눈만 빠가라지면 해변가. 배만 타고 나고만 잡아오지. 슈퍼는 종종 식당이 되기도 한다. 오늘의 메뉴는 앞바다에서 건져온 소라와 잘 익은 깍두기 한 접시. 맛은 있어. 슈퍼 주인 김금래 씨는 피난민 어르신들과 20여 년 동안 이곳에서 살아왔다. 한 가족 같다. 그녀가 볼 때마다 걱정하는 한 사람, 바로 매일 술을 마시는 강용호 씨다.
할게 있는데 기다린 사람을 앞에 두고 쌀쌀이 지나쳐가는 강용호 씨. 그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백발의 할머니. 두 모자의 뒷모습은 어둡다. 아들이 하나 배 타다가 죽었어. 그래갖고 저 사람이 큰아들이고 둘째 아들이 죽었는데 저기서 저랑 뭐 사업 망하고서는 와갖고서는 뭐 다 각시랑 이혼하고 와갖고는 수리하면 이게 죽는데 사는 먹기가 이게 야 새끼도 그만 치는데 해수를 돌렸다. 술 먹지 말라고 그렇게 애원해도 저기 가서 먹고 저기 가서 먹고 세상에 하나 남은 피부치. 끊을 수도 외면할 수도 없는 천륜. 얼마나 또 영희한테 이게 술 먹고서 사냐서 그렇지. 나 죽으면 내가 저거 하나인데 하나 놓고 누를 깐 그렇게 죽간다. 모자가 의지할 거라곤 그저 몸을 누일 작은 방 한 칸. 그것마저도 이제 철거를 앞두고 있다. 군산시청에서 다시 나왔다. 보상금액 산정을 위한 재감정이다. 남으면 샷시. 전부 다 남으면 샷시. 이게 다 남으면 샷이에요. 근데 2개밖에 안 돼 있더라고 저기를. 여기 저쪽은 옆집? 네, 옆집이. 여기서 세상에 60년을 넘게 살아서 아무 이상 여태까지 난리 나갖고 저기 한 일이 하나도 없는데 뭔 쫓아내느냐고 이렇게 난린가 모르겠네. 60여 년의 세월을 누가 그리 쉽게 간추릴 수 있을까? 감정할 때 똑같이 처음 감정하는 것처럼 건물을 다 부부는 오늘도 바다에 다녀왔다. 눈, 비 가릴 것 없이 그저 바다가 허락한 시간은 한 번도 놓치지 않으려는 이들. 내 옷 만들어서 입은 거. 아, 이거 입으면 가슴벽이 안 들어. 저 가빠는 불에갖고 벗어나. 또 벗어나 또 입어야 돼, 이거. 종이 이렇게 만들어서 입는 거야. 여기 지금 감정하셨어요? 재감정? 응. 왔다 갔다 내가 막 뭐라고 했어. 가라겠어. 그냥 가라고 했어. 나 여기 사는 게 그냥 가라고. 한줄도 할 것도 없다고 그래. 가라고 했어. 그때 와서 뭐 저들 확실히 하고 가도 뭐. 아, 필요 없다. 그냥 살 텐데 필요 없다. 가라고 했어. 재감정 이야기에 불쑥 심란한 마음이 올라온다. 아, 이거 뭐야. 어휴. 실려. 아, 우리 아들들만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좀 시험 들어갔는데, 우리 아들들이 돈을 다 달라가지고 할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어. 아버지 시험 동안 안고 있어야 돼. 아이고, 다리야. 아우, 다리. 해내는 어려운 일은 대신 아담브라만의 특별한 비단이 있다. 비 맞은 손덩이처럼 몸이 무겁다. 남편을 보는 아내는 마음 저만치에 넣어둔 걱정을 꺼낸다.
서서 다닐 때 이렇게 하고 있잖아. 이렇게 영감이 탈장 나오는데 그러면 이 사착으로 열로 창세기가 글로 나온대야. 지금 그래서 지금 받아가지고 어이구 친구라 나이 80이나 뭐 수술해야 한다는지. 오늘도 병원 가래도 안 가고 자기 먹고 입는 거는 하나 생각도 않고 자식들 산업병에서 주려고. 이슬람 세력과의 전쟁. 먼저도 돈 7천만 원 있는 거 다 걸러줬는데 아유 뭐저 땅을 사면 자기 돈 없은 말에 자꾸만 돈 달라고. 나이가 44살 먹더니 그냥 어렸을 때 뭐 했나 몰라. 그러고는 지금도 5천만 원 또 해달라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자기는 어떻게 하려나. 그냥 있으면 주고 잡아서 달라면 그냥 없어서 못 줘. 자식인 게 취한다. 그는 팔남매의 아버지로 쉬지 않고 달려왔다. 그 사이 세상은 저만치 앞서가고 있었다. 그는 오늘도 뒷걸음질을 한다. 옛날식 거랭이로 조개를 잡으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 갯벌에 작업 나올 때 그가 늘 그물에 챙겨 넣는 두 가지가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소주라니까. 이게 딱 반병이요. 딱 한 병 들어가. 여기 두 개가 다 있잖아. 여기가 이게 나와 있어. 이게 이렇게 하면 들어가고. 근데 이건 약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수술만 하면 되게 간단하대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야. 죽는 건 병 아닌 게. 진작에 해넣었어야 할 틀니도 미루고 수술도 나중에. 그는 자꾸 미루기만 한다. 야, 큰애는 지금 아니라 나 아직 한 3호까지 갔어. 나 공장에서 좀 벌은 거 걔한테 다 준 거요. 그런 이제 둘째 아이는 그래도 그 걔도 그래도 몇 천만 한 5, 6천만 원 가져가고 이제 막내만 지금 말을 못 가지고 한 2천 가져갔는데 앞으로 빨리 해서 이제 며느리 애기 나기 전에 이제 집에 또 하나 상만해 줘야지. 울산도 뭐 이제 아파트 사는 거 말고 애자하는 거 한 1억 한 2, 3천이면 산다고 하더라고. 해줘야지. 할 수 없어. 내가 이제 뭘 하겠어. 자기들만 편하게 잘 살면 돼. 그걸로 끝나. 갖다 들어가진 못한대요. 그냥 구이 갖다가. 인사 다녀오세요. 주문 다 믿어. 네. 옛날 안 같고 옛날 안 같은 게. 오영도 어르신의 오랜 고집이 꺾였다. 탈장 수술을 받기로 한 것이다. 아이 땀나. 기립이 씌어졌지. 어머니들 보고 놀러 가자고. 1시간만 하면 된다. 1시간. 아, 그래? 우리 친형관이 좀 착한 게 못된 짓은 생전 안 한 게. 그래서 일만 해서 노력해서 먹고 살라는 그거밖에 없어. 남편을 수술실로 보낸 마음이 불안하다. 가심이 터질라 그래요. 네.
할머니의 얼굴에서 일순간 핏기가 사라졌다. 나 겁나게 병자요. 그 심장 수술해서도 안 나서 약 계속 먹어. 그래갖고 뭐 좀 하나 사다줘. 뭐? 청심환. 청심환? 아 그래요? 그동안 이렇게 갑작스레 가슴이 아픈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랬어. 머시매치기로부터 그랬어. 머시매 하나 그거 잊어먹고 그때부터 그래서 몇 년 있다 수술했는데 안 나. (30여 년 전) 교통사고로 잃은 첫째 아들. 당시 아들의 나이는 19이었다. 아직도 불쑥불쑥 심장을 파고드는 그때의 기억. 이따가 안 좋으면 좀 드셔. 네. 또 누군가를 잃게 될 것 같은 불안감 때문일까? 그녀는 혼자 벼랑 끝을 걷는다. 그 수술한 거야. 수술했대야 잘 됐대야. 남편의 얼굴을 보자 그제서야 웃음이 나온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온다. 자연의 순리처럼 인생에도 정해진 순서가 있다면 조금 덜 아프고 더 잘 견딜 수 있었을까? 다시 찾은 봄. 예고 없는 일이 터졌다. 들어오세요. 아이고. 그렇게 총회원 같은 사람이 어째서 이렇게 하고 있어? 지금 무슨 놈이 꼬리. 아이고. 건강하던 노연순 할머니가 쓰러지셨다. 그건 누군지 알았어? 누구야 이건? 친구들도 못 알아보는 모습에 다들 말을 잃었다. 응? 갔다 가서 왜 이렇게 금방 그렇게 아파? 금방 아파서 그런디야. 응? 멀쩡하다 왜 그래요? 수도국에 가서 신청하고 전화국에서 신청. 황해도 지도를 보며 눈물을 흘리던 할머니. 그만 인질 못 보고 말아서. 이거? 반지락 잡았나 아유, 요즘? 눈물 날라간다 할머니 잡아 같이 다니. 몇통 가져가면 할머니 깔아드리면 되는데. 자, 어머. 자도 심심한 아이가. 어머, 옆에, 옆에. 딱 잡으라고. 옆에, 그냥 옆에, 옆에. 내리라고. 한장하고. 아이고 조심하세요. 이라야 잘하. 이라야 잘하라. 아유 미숙다야. 자, 그게 다 잡고 나고. 생애 절반의 시간을 이곳에서 보낸 할머니는 4월 봄볕 아래 그렇게 해망동을 떠나셨다. 분해야지. 아니, 뭐. 나서라 이. 어? 고향 사람 있는 곳마다 또 난다. 가서 빨리 나라더만 나서라. 응? 가서 나서라고. 이렇게 지내라. 집에 있어도 대체 어디까지 가? 누가 좋고? 한 달이 지났다. 아들의 등에 업혀 마을을 떠난 노연순 할머니는
끝내 돌아오지 못하셨다. 임혜전 할머니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나섰다. 돌아가신 노연순 할머니 댁이다. 병원에 갔을 때도 아이고 언니 좋아하네 하면서 폭은 막판 보고 말았구나. 한 동네에서 서로의 아들, 딸들이 자라는 모습도 보고 또 자식을 먼저 보낸 아픔도 서로 나눴다. 그렇게 가족 같던 동생이 기약 없이 떠났다. 한국전쟁 때 군산에 온 피난민의 수는 약 5만 명. 그중 절반이 군산에 정착해 마을을 이뤘다. 그리고 고향을 떠나 죽음을 맞이한 황해도 사람들은 이곳에 묻혔다. 한 병 다 먹고 갑자기 잡수셔 술 취해가서 많이 먹었어. 한 몇 개월 만에 드시는데 술 취하지 말고 많이 잡수셔요. 취하지는 말고. 방에도 여기가 뭐냐 뭔 잤냐. 섭풀인가 뭐 어딘가 주더라고. 뭘 특히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뭐 술이 제일 좋아하지.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또 좀 안 좋으셨겠네. 아니 집에 와서 뭔 식이 없은 게 그냥 술주정 같은 걸 안 하니까 뭐 술 잡수면 와서 그냥 그만이 지무시고. 실황의 아픔은 지나간 세대의 상처가 아니다. 여전히 묵직한 우리 시대의 아픔이다. 철거가 다가오고 있다. 오영도 어르신의 일상에는 변화가 없다. 게다가 식구가 셋이나 늘었다. 3마리밖에 안 났어. 저 하얀 거, 저 전백이 얼마나 이뻐 저거. 저기 알락알락하는 놈은 저 놈도 안 좋고서. 아이고. 이쁜 배돼지는 터지게 먹었구만. 저서. 공원자 할머니도 새벽 시장에서 돌아와 해야 할 일이 하나 늘었다. 저기서 선생이 죽었지. 저기 새끼놈을 해줘야 돼. 저기 뭐야 미역국 소고기 미역국 끓여서 줄 때 줬구만. 나는 애기 낳고 소고기 한 건도 못 먹었어. 근데 저 배에도 끓였어. 시작은 끝을 불러온다. 드디어 철거가 시작됐다. 지붕과 지붕이 맞닿은 작은 집들은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60여) 년을 살아온 집이 무너지는 모습을 집주인은 차마 보지 못했다. 동네는 마치
폭격을 당한 전쟁터처럼 변해버렸다. 피난민들 살던데 이제 다 이사가고 싹 다 없어졌어. 응. 태어난 고향을 떠나 새롭게 일궈낸 두 번째 고향. 아니, 마지막 고향이 그렇게 사라져가고 있다. 지난밤 새끼들의 신음소리가 요란했다. 저도 죽으려고 그래. 못 걸어. 그거 알른 소리 하는 거. 저거 죽으려고 하잖아. 이렇게 하다 죽었다가 저거. 이거 너무 많이 했네. 큰일 났네. 급하게 약을 구해온 공원자 할머니. 이렇게. 됐어. 다 들어갔어. 어미개는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모른다. 그저 약 기운이 잘 퍼지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새끼도 어미도 마지막 힘을 다해보지만 결국 이별이다. 옳지, 새끼 다 되겠네. 뽀뽀야. 공원자 할머니는 밤 늦게까지 마당을 떠나지 못했다. 영영 잠들지 못하는 기억 하나. 지금도 생각하면 생각나 죽었어. 큰아들이 좀 살았으면 내가 고생을 좀 덜 할 건데 또 이렇게 큰아들이 죽어서 이렇게 고생하는 거야. 몸에 다행히 3마리 중 1마리는 살아남았다.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오영도 어르신은 낡은 기계를 닦아내고 오래된 연장을 꺼내들었다. 수십 년 동안 새긴 몸의 기억은 쉬이 잊혀지지 않는 법이다. 옛날처럼 변함없이 돌아가는 기계들. 그 곁에서 그는 늘 단단한 아버지였다. 하지만 이제 모든 기억들을 보내줄 때가 왔다. 팔고 왔어? 아이고 어떡해. 이른 아침 새벽 시장에 갔다 돌아온 공원자 할머니. 이거 졸여야 되는데 이거 뭔 지랄이야. 이거 삶은 거야? 맛있네.
진짜 잘하고. 가자. 부부는 다시 바다에 나갈 채비를 한다. 너무 고마워서 설레 갔네. 너 가자고네. 들어와 이제 빨리 들어와. 그러고 있다 이거 내리면 돼. 바다엔 늘 밀물이 있으면 썰물이 있어 왔다. 바다에서 인생을 배운 사람들은 안다. 모든 것은 파도에 실려 지나가리라는 것을. 그러니 서둘러 절망을 보내지 않는다. 미리 희망을 부르지도 않는다. 그게 65년 동안 해망동의 바다가 하루하루 들려주던 이야기다. 해망동 황해도 사람들. 그들의 마지막 고향은 곧 사라질 예정이다. 하지만 때로 사라지는 어떤 것들은 영원하다.